여러분, 한국이 침몰한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등장을 할까요? 바로 출산율 때문입니다. 2023년이에요. 올해입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을 보면요. 0.81%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퍼센트가 아니라 0.81명입니다. 야, 이게 뭐 장난 아니죠. 어떻게 0.81명까지 줄어들까요? 0.81명까지. 예. 0.81명까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0.81명. 합계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임 여성 한 명이 아이를 얼마나 평생 동안 낳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이야기.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이야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실제로 말입니다. 0.81명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심각하죠. 1분기 합계 출산율을 보면 말입니다. 2019년에 1.02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 1명을 깼습니다. 0.91명으로 떨어졌고요. 2021년에 0.88명 그리고 2022년에 0.87명 급기야 2023년에는 0.81명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요. 이게 0.7대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0.06이 빠졌잖아요. 그죠? 2022년에 0.81에서 2023년에 0.81, 0.87에서 81, 0.06이 떨어졌으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0.7대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0.06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입니다. 1975년만 하더라도 4.53명이었어요. 그나마 이때는 막 워낙 많이 나으니까 산하 제한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2022년에는 0.78명이었거든요. 지금 앞서서 1분기에 0.06이 떨어진 걸 감안해 보면 지금 1분기는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수치로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0.72가 됩니다. 0.72. 0.72가 되는데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더 줄어들면 0.7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7대가. 0.7대가 붕괴한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대한민국이 진짜 침몰하는 거예요. 2020년 OECD 평균은 1.59명입니다. 1.59명. 대한민국은 현재만 보더라도요. OECD 평균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절반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간다는 징조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 이 인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출산율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은 간간히 나오기는 해요. 정부 차원에서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처 차원에서도 간간히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여러분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요. 이게 절대로 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오거나 부처 차원에서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범정부예요. 여야 구별 없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란 모두가 다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다가 침몰하면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 어떤 논의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째 보면요. 대한민국이 침몰하는데 국가 지도자들이 수수방관한다. 대한민국이 침몰하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내 권력만 지키면 된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저는 국가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말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매일매일 정책을 짜고 매일매일 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방치해두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는 그냥 이게 정책적 이슈 내지는요 이 여론용 이슈로 잠깐 꺼낸다는 이야기만 생각을 하면 속이 터지고 아마 천불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인구가 완전히 붕괴한다니까요. 2012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면요 2031년에 5천만이 다시 붕괴를 한다고 해요. 2020년 기준으로 5,183만 6,239명이 2031명에는 1년에 가면 4,993만 6,537명으로 꼬꾸라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제도 꼬꾸라집니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게 뭐 이민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국민으로 받아들였을 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이탈리아 봤잖아요. 이탈리아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매치기가 극성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탈리아에 가시면 늘 그럴 거예요. 지갑 조심해라. 스마트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민 정책으로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하고 여권을 뺏고 이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이민을 많이 하면. 그거보다는 이민의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출산율을 높이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으로 표받기 위해서 돈 뿌리는 짓 그만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명 더 늘어나는데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구 문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인구는요. 곧 대한민국의 미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어쩌면 현재 기성세대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로남불로 끝판왕이 되지 말고요.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안 저기 민의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에서 먼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국민의 대표라며요. 국민의 대표니까 그들이 찾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경제까지도 쉽게 말하면 골로 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저는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말입니다.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말고요. 참 답답한 현실에 가슴만 더 터지겠네요.